네, 다음 순서는 사례 발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대화하는 농부시장 마르쉐의 12년 경험과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마르쉐의 친구들 대표이자 농부시장 마르쉐의 공동 설립자인 이보은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앞에 겔다의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 지난해 로마에서 그 월드 파머스 마켓 총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 총회였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농부시장에 세계 한 40여 개 국가에서 온 농부시장 관계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여기서 그 행정과 공간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근데 거기 정말 한 열댓 명이 들었거든요. 물론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너희들 우리랑 같이 이야기하자라고 너무 씩씩하게 이야기했던 그 기억이 가슴 뛰게 남아 있고요. 오늘도 그 떨림이 그대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아서 저 행복했습니다. 농부시장 마르쉐의 경험과 모색인데요. 사실 경험만 있고요. 모색은 정말 조금입니다. 거의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마르쉐고 장터 시장이라는 뜻을 가진 그 마르쉐, 아까 프랑스식 시장이라고 그 로테르담에서 얘기했는데요. 저희 마르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어디서든지 열릴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12년 전에 처음 시작됐고요. 네. 저희는 지금 뭐 농부시장, 채소시장, 뭐 지구농부시장 뭐 등등을 여러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부분은 시장과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저희는 사실 마르쉐 12년 동안 뭘 했어? 왜 너희 맨날 그렇게 우리 쌀 가지고 누가 어떤 요리를 만들고 우리 감자를 가지고 누가 어떤 요리를 만들고 게르다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맨날 그런 서사 말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설명 좀 해봐 이런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숫자를 내놔 막 이런 것 같아서 저희 지난해 숫자를 이렇게 아주 말갛게 깠습니다. 네. 올해 12살이고 이거는 11년 11살 때 숫자들이고요. 네, 아직 많이 아까 60억에 깨갱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머스 마켓의 이 표기입니다. 네. 이 부분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월드 파머스 마켓 참여하면서 이들이 공식 표기에서 소유격을 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 소유격이 빠지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함께하는 생산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생산자들이 있었고요. 2012년, 11년에 저희들이 농부시장을 만들자 했을 때 농부가 되고 싶었던 사람, 요리사가 되고 싶은 사람, 수공예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시장을 열었을 때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아이덴티티는 우리는 농부, 요리사, 수공예가가 만드는 시장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을 그리기도 어렵고 되게 어떤 효율 이런 부분을 따지기 어려운 그런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고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만든 시장입니다. 저희들이 기적은 거기서부터 일어났는데요. 저희가 농부들과 만났다는 겁니다.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씨앗과 만났고요. 농부들이 만들어 먹던 음식과 만났고요. 그들이 보살피고 있는 자연과 만났고요.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땅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농업 현실과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지고 있는 이 맛있는 것들을 요리사들이 음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종콩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 한 조각의 키슈에 담겨 있는 쌀은 토종 자강미라는 쌀인데요. 2013년 농부가 토종 쌀이라는 게 있어라고 해서 처음 들고 오셨던 그 쌀입니다. 아무도 토종 쌀을 기르지 않았을 때 농부가 마르쉐에 이 쌀을 소개했고 마르쉐 요리사들은 음식으로 만들었고 그러면서 그 쌀을 점점 기르기 시작해서 지금 올해는 400종의 쌀을
길러내셨고요. 전국에 한 200여 명의 그 토종쌀 농부들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씨앗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쌀을 가지고 10명의 농부가 10가지 하면 10가지 쌀을 소개하면 거기 요리사들이 이렇게 반찬을 얹어주는 이런 부지런함을 했었고요. 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밀도 있고 봄에는 하우스가 없는 대신에 우리는 풀이 있었고 꿀도 있고 네, 이런 풀로 만든 음식들도 있고 그리고 봄에 씨앗장을 마르쉐의 가장 역사가 깊은 테마장은 씨앗장인데요. 그럼 그 다음 주 일요일이면은 저희가 10번째 토종장을 맞습니다. 봄에는 씨앗장, 11월에는 토종장을 열어서 그해 그 우리가 거둔 씨앗들을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좀 변화해왔던 것들은 농부 요리사 수공예가가 만드는 그런 시장에서 열심히 농을 배우는 그런 학습 공동체 같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2014년 8월 달에 같이 둘러앉아서 우리들의 만남의 중심에는 우리의 시장의 중심에는 농이라는 가치가 있다. 그럼 우리 시장을 농부시장이라고 불러보자. 라는 결의를 우리 모두가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는 농의 다양성, 농부의 다양성, 이 자연이 내어주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시장에 담는 시장 공동체를 운영해 왔고요. 2017년에는 이것들을 좀 체계화하는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을 먹거리로 모든 삶을 연결한다라는 미션을 정하고 또 소비를 이해하는 생산을 배려하는 소비가 만나는 장을 만들자. 라는 그런 비전도 만들었고요. 또 여기에는 출점자 커뮤니티가 논의 구조를 만들고 사다법인 농부시장 마르쉐라는 법인격도 만들고 또 마르쉐 친구들이라는 활동가 조직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이 함께 대화하면서 만들어가는 시장이 커먼즈로서의 마르쉐 시장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저희가 일상의 장보기를 위한 시장, 자기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에게 채소를 공급하자라는 생각으로 농부 20명의 요리사 1명이 모이는 작은 시장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2022년 이 논의는 정확하게는 2020년 여름 장마를 보내고 그해 겨울에 모여 앉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농사를 질 것인가, 이 기후위기 시대를 우리의 시장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부터 시작됐던 게 지구농부 프로젝트이고 지구농부 시장입니다. 저희는 이런 먹거리로 삶을 연결하자라는 우리의 미션을 정하고 나서 삶의 토대를 이루는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 맺고 대화하면서 어떤 단절된 삶을 이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우리의 다른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험은 사실 월드 파머스 마켓이 정의한 농부 시장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이 부분과 상당히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어서 네, 이 자리에서 공유를 드립니다. 지역 농부나 그 파트너가 재배 수확 또는 가공한 지역 농산물을 대중에게 직접 판매하는 정례적이고 의도적으로 조직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농부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익단체도 아니고 저희들이 함께 농부, 요리사를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들이 생산자들과 함께 손잡고 서로의 규칙을 함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의도적으로 조직되고 또 마르쉐 친구들이라는 관리자들이 또 함께 활동하는 그런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시장을 커먼즈라고 자신 있게 이 월드 파머스 마켓의 이런 그 농부 시장에 대한 정의, 파머스에서 소유격을 빼고 대신에 농부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는 그 시장으로서의 농부 시장을 알게 되면서 저희를 조금 더 커먼즈라고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네. 그냥 농부들의 글을 말글이 아니라 그들이 쓴 책에서 좀 발췌해봤어요. 봉금의뜰 농부님이 최근에 낸 봉금의뜰 레시피에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농사에 대한 이야기는 반려동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다. 각자의 조리법, 날씨 이야기, 넓게는 환경 이야기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대화에서 영감을 얻고 또 농업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또 다음 농사를 꿈꾸게 된다. 농사일의 즐거움을 알기에 농사를 권하고 함께 하자고 초대한다. 씨앗과 모종을 나누고 그렇게 모두가 재미나고 뜻깊은 일을 하면 좋겠다고 권한다. 이게 농부의 매대에서 채소 팔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꽃비원이
쓴 책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마르쉐에 나가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올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 판매가 다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뒤풀이 시간을 갖는데 그때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아내와 둘이서 일하다 보면 어딘가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을 자주 잊게 되는데 마르쉐에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그런 감정이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공연이 담기기도 하고 이런 교육이 담기기도 하고 워크숍이 담기고 이 관계들은 농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대화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는데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켜가는 약속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직접 생산자가 출점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은 생산자가 아니라 자원활동가로 참여하자. 일회용기는 쓰지 않는다. 왜? 우리들의 대화를 불편하게 하니까. 마르쉐 타임을 준수하자. 마르쉐 타임 시간에는 우리 물건을 팔지 말고 우리 서로에게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생산물을 자랑하자. 그리고 대화하자. 매 시간 뒤풀이 참여하고 계절 모임에 참여하자. 네, 마르쉐 타임 폐장까지 자리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폐장까지 자리 지키는 거는 내가 물건을 30분 만에 내 물건이 다 팔렸어도 우리 시장이 대화하는 시장이라면 지금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대화를 할 시간이라는 거죠. 이런 약속들이 하나씩 진화돼서 요즘은 일반적인 시장의 5%는 신규 출점자들에게 자리를 배려해야 된다. 일반적인 모든 시장은 최소한 50% 이상의 농부가 참여해야 한다. 이런 식의 원칙들이 하나씩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의 모습이고요. 소비자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요. 마르쉐 포장지들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모아다 주시는 거고요. 마르쉐가 처음에 디자인했던 시스템이 빌려 쓰는 그릇이고 설거지하는 거였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의 수고를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고 내 그릇은 내가 챙겨오는 그런 손님들이 늘어나셨죠. 최근에는 마르쉐에서 장 봐서 음식 만드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다시 농부에게 돌려보내고 싶다. 네, 이래서 퇴비클럽이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농부들에게 전달하는 굉장히 자기 삶을 퇴비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밥상을 성찰하는 그런 모임도 생겨났습니다. 마르쉐의 손님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분들은 서포터즈나 크루 또 마르쉐 자원활동을 참여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이런 이렇게 선물이 예쁜 뭔가가 붙어져 있네요. 자원봉사자들이 마르쉐 타임입니다. 우리 지금 약속을 서로 지켜요. 뭐 이런 종을 치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손님 마르쉐에서 그날 농부가 비가 쏟아지는 마르쉐에서 비를 정말 흠뻑 맞은 날이었는데요. 꽃도 다 정말 마르쉐에서 없어서 못 파는 게 꽃인데 꽃이 남았던 모양입니다. 그 꽃을 선물 받고 마냥 좋아하는 자원봉사자들 모습입니다. 이런 손님들이 참여하는 모습이 가장 빛을 발했던 때가 3번이 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큰 비가 오는 시장을 열어야 되는데 내일 모레 근데 큰 비가 예고되어 있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때 손님들에게 저희는 시장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계란도 나왔고 네,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께서는 최대한 장을 보러 와주세요라고 발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날 정말 많은 손님들이 아침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그냥 왔다가 이렇게 딱 시장이 마무리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또 한 번이 메르스 때 네, 시장을 열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농부들의 소비하지 안 되는 것들을 꾸러미로 묶어놨습니다. 이걸 좀 받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소비자들이 반응해 주셨던 거. 3번째가 코로나 때. 아마 이 사진에 보면 어떤 누구도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지 못하던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서 오는 농부들에게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감을 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손님들이 스스로 자기 체온을 측정하고 손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어서 나는 지금 열이 안 나요 라고 표시를 하고 돌아다녔던 사진입니다. 네, 8월에 갔을 때는 이제는 이 초록 리본이 패션이 되어서 개도 묶어주고 싶고, 네, 안 묶으면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되었네요.
제가 마르쉐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싶은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에부터 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능했던 것 역시 마르쉐에 데이터 자원봉사자가 오는 손님이 계셨기 때문에, 마르쉐의 한 손님께서 내가 데이터 전문가인데 내가 이걸 자원봉사해도 되냐.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고객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엄청 나름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 표본을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모든 시장에 30번째 들어오는 손님들을 붙잡고 설문을 조사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서울에 주로 사시고 1년에 한 6.6회 정도 마르쉐를 오시고, 네,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은 조금 더 키워서 보여드리면은, 농구 시장이 왜 좋아요? 라고 물었을 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대화하니까 좋아요. 네, 당연히 34% 나왔습니다. 제품이 엄청 좋아요. 네, 32%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34, 32와 별로 부족하지 않게 친환경 시장 정책이 좋아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마르쉐에 오시는 손님들은 무엇을 원하고 오시는지 저희들이 조금 짐작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마르쉐가 커먼즈라고 저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는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시장을 열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는 마로니에 출생입니다. 네.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장이 안착되면서 저희는 양재 시민숲이라는 공원에서 시장을 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본청에 허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그 공원 사무국에서는 저희에게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칠 수 있다, 이렇게 테이프를 다 봉해놓고 끊고 들어가는 건 너희들의 책임이다,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정말 오랫동안 설득하셨어요. 여기는 아무도 오지 않는 숲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도 많은 것을 해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곳은 이런 시장으로 변모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장을 기억할 때 이 양재 시민의 숲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여기를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저는 겔다가 아닙니다. 네, 저희는 순순히 물러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시민력이 작동하는 뭔가 대안적인 공간이 필요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올인했던 공간이 문화비축기지라는 공간 안에서 시민들이 뭔가 시민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공간을 만들어보자라는 실험을 했지만, 역시 저희의 계획은 5년 이후에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저희를 부르시기도 하고 저희가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리에서도 저희의 마르쉐 체크가 펼쳐지는 이 공중 설치물이 체크인데요. 이 체크가 설치되는 공간을 저희는 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처럼 하여튼 그 건물 부동산 소유주가 건물을 내놓지 않는 곳을 약간 오큐파이 하고 있는 이런 인사동 공간에서도 저희가 시장을 열었었고요. 이 아름다운 도시의 비밀의 정원 같은 곳에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었습니다. 2019년부터 저희가 채소 시장 열었는데요. 와, 정말 자기 손으로 밥 해먹는 사람들한테 채소 주고 싶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큰 공간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마로니에 공원 이런 곳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했던 게 개인의 공간을 가자. 네, 카페, 복합 공간, 뭐 이런 사유지를 들어가 보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공간에서 이런 시장을 열었고요. 네, 이 공간은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극장 마당입니다. 3년 전에 국립극장에서 우리가 공연을 하고 싶은데 마르쉐가 좀 와서 같이 시장을 열어주면 어때? 라는 제안을 주셨고, 이 사진보다는 훨씬 사람들이 많습니다. 1년 한 4시간 저희 시장을 여는 동안에 한 6,000명, 7,000명 정도 손님이 내방하는 시장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그 지역 퍼블릭 공간을 협조를 받고 있는데, 양천구에 있는 오목공원입니다. 이번에 공공 디자인 대상을 수상한 그런 공원인데요. 시민들에게 앉을 공간을 제공하고 또 이런 회랑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회랑 구조를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여기다가 임시 영업 허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죠? 네. 그러니까 정말 직석제조 식품들 가장 첨가물이 없는 건강한 음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또 행정의 어떤 의지가 있을 때 뭔가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장면은 손님들이 오시기 전에 저희 마르쉐 타임을 시작하면서 출점자와 자원봉사자 모두가 함께 씨앗 체조를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시장이 지난 12년 동안에 가장 소중하게 남긴 것들은 저는 새로운 농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농부, 소규모 가족농, 청년농부, 귀촌농부들 이런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농부들이 마르쉐와 함께 성장해 왔는데요. 이 아름다운 판매대의 주인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거의 매달 마르쉐에 출점했다. 농장에서 기르기 적합한 계절 채소의 재배 순서를 정하고 구역을 나눠 작물 위치와 규모를 정하는 일 등을 통틀어 작부 체계를 구성한다고 한다. 꽃비오는 초창기 마르쉐에 출점하면서 그 체계를 잡아갔다. 기존 1년간 지은 농사 기록에 조금씩 더하고 빼면서 소비자를 만날 준비를 해나갈 수 있었다. 매년 자라는 냉이, 달래, 쑥, 민들레를 채집해 출전한 적도 있고 채소 모종을 가져가기도 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만날 수 없는 생산자의 모습이죠. 저희는 이런 것을 마켓 가드닝이라고 부릅니다. 네. 종합재미농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농산물은 어느 정도 표준화된 농법과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크기나 무게, 당도 등 기준에 적합하게 키워진다. 그런데 내가 키우는 거는 기존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서 작고 단단한 편인데다가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설명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마르쉐는 설명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여기서 수확물을 판매할 수 있었다. 저희 마르쉐 시장 12년 동안 마르쉐와 함께 왔던 잘한다 팜의 시장 5월의 풍경이고요. 이 밭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경운하지 않고 탄소를 공기 중으로 보내지 않고 경운하지 않는 밭에서 심지 않아도 되는 자연스럽게 나는 것들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 걸로 작은 카페에서 마르쉐도 출점하지만 작은 카페에서 반짝 채소 가게를 열고 그 카페는 또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얻는 어떤 신뢰감, 존경심, 응원, 지지 이런 것들이 이 힘든 농사를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찬우물 농장의 풍경인데요. 이 농장에는 정말 많은 농부들이 여기서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나오는 먹거리들의 계절의 먹거리들이고요. 아까 소개했던 꽃비어는 마르쉐에서 만난 소비자들에게 이런 꾸러미를 보내면서 오랫동안 농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원호는 지금 중학생이 되었고요. 마르쉐의 요리사들, 도예가들 이런 분들의 힘을 모아서 꽃비용 키친을 열고 책도 내고 농부시장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앞에 할머님께서 봉금 여사님이시고 현숙 농부님이신데요. 이 밭에는 여러 명의 셰프님들이 함께 팀 화요라는 이름으로 매주 화요일 농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농부님께서 이 두더지 굴에 사다리 세웠다가 낙상하시는 바람에 팔에 이제 기부스 그때는 이 모든 셰프님들이 다 이 작물을 수확하고 그걸로 소스를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마르쉐 출점도 하고 농부님이 해야 될 일들을 함께 해냈습니다. 팀 화요는 지금 그 카톡방에 35명이나 모여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팀 화요가 함께 농사짓고 또 봉금했들 농부님이 마르쉐에 오셔서 펼쳐주시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종합재미농장은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뭘 먹고 살까 걱정이 되시죠? 네. 그렇지만 지금 마르쉐에 손님으로 오다가 자원활동가를 하다가 우프로 활동하다가 농부가 된 지 벌써 이제 한 7년 이렇게 됐고요. 아직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400평 마당에
마당을 기고 있는 이 부부가 종합재미 농장이고요. 이들도 부자인 때가 있습니다. 봄에는 이렇게 그 작물이 없는 계절에는 엄청나게 많은 풀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아주 역량 있는 채집 농부입니다. 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밭이 책도 쓰고 있고요. 네. 여기 있는 농부님은 자연 재배를 한 15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마르쉐 농부 달키친의 강지민 셰프하고 생각 들고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10수년 동안 빌려서 지었던 밭을 최근에 잃었습니다. 어느 쪽이 농부님 밭일까요? 네, 왼쪽 밭. 네, 풀밭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이 밭입니다. 네, 풀 사이에서 네, 아주 파가 씩씩하게 마늘인가요?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데 이 같은 밭이지만 경운하지 않는 밭과 경운하는 밭의 차이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데요. 12년 자연재배 결과 주인께서 농지를 거둬가셨습니다. 네, 네. 농부님 낙담하지 않으시고, 네, 그 본인에게 남은 논에서 나는 쌀로 맥주를 만들기로 하셨고, 네, 스스로 이렇게 볕단을 쌓아올려 스트로베리 하우스로 작은 양조장을 짓고, 네, 이런 멋진 디자이너들과 지역의 자료들을 모아서 맥주를 만들고 계십니다. 네, 이 농부님은 한 500평 밭을 합니다. 네, 닭도 키웁니다. 마르쉐 그 자랑스러운 계란인데요. 400마리 닭이 있습니다. 네, 이 닭들의 분변을 가지고 채소를 길러서 나오는데요. 여기 100가지 성을 가졌다, 100가지 일을 할 줄 아는 게 농부인데요. 이 농부님의 테이블을 보면은 축산도 하시고요. 경종 농업도 하시고요. 그 옆에 보면은 남는 계란으로 레몬 커드도 만드시고 남는 바질로 그 바질 페스토도 만들고 이런 가공 생산도 하십니다. 네. 이렇게 복잡 다단한 그 농사 일을 하는 이 농부님을 저희는 새로운 농부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는 모두 구글로 배웁니다. 유튜브가 선생님입니다. 네. 이런 농부들이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현재 본인이 먹고 살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2023년도에 저희가 연간 누적 출전팀이 1984명인데 이 중에서 농구팀이 1020팀이 누적 출전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80팀은 정규 출전팀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뭐 파일럿으로 오거나 뭐 게스트 출전 이게 아니라 정규 매달 그 초대를 받고 있는 농부님인데 그 80개 팀 중에서 지난 한 해 71팀이 마르쉐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71팀의 71농가의 연평균 소득을 연평균 매출을 잡아보니까 이게 소득은 아니겠죠. 네. 920만 원이더라고요. 이 중에는 사실 마르쉐 한 번 오신 분도 있을 거고 2번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자기 계절에 뭐 그래서 사실 절대 큰 돈은 아니고 네, 로테르담의 오구스트에 비하면 정말 너무 한미한 네, 금액이지만 자급적인 생산을 하고 있는 마르쉐 농부들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숫자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요. 생산자와 직거래 경험 소비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지난해 202명이 대답했어요. 마르쉐에 와서 물건 사고 나중에 생산자하고 직거래한 적 있니? 라고 했을 때 서로 33%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르쉐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계약 재배를 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꾸러미나 직거래, 구독 이런 다양한 정기적인 판매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합니다. 씨앗을 공유하고 레시피를 맞추고 그리고 방문과 교류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면서 어떤 작지만 삶의 지속 가능성에 다가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 대화하는 시장 표방하고 있는데요. 봉금했들 레시피에서 마하키친 신소영 셰프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농가 어떤 내 자신의 변화를 발견한 건 마르쉐 출전하면서부터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걸 쫓아다니다 보니까 봉금했들 현숙 농부님 같은 농부님을 반짝이는 가지에 이끌려서 만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재밌으시라고 저희 로컬리 남정석 셰프님, 예, 흑백 요리사에 전 흑으로 나오실 줄 알았는데 100으로 나오셨어요. 네. 아, 근데 농부님이 얼마 전, 요즘은 농사 지으시거든요. 예, 얼마 전에 인터뷰에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직접 농부가 직접 가져온 농산물 거래하는 시장이 마르쉐인데 거기 요리사로 참여했어요. 근데 농부들이 막 설명하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음. 이게 자신의 삶의 어떤 운명적인 순간이었다라고 회고를 하고 계셔가지고 재밌어서 옮겨봤습니다. 네. 저희들은 1대1 대화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마르쉐에 되게 많은 분들이 우리는 이런 조직이고요. 우린 이런 좋은 뜻을 추구하는 그룹입니다. 막 이렇게 오시면은 일단 좀 보류. 저희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생산자를 우선적으로 모시고 있고요. 네, 1대1 대화를 통해서 정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 거리가 가장 짧은 시장이 농부 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가 짧은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짧은 거리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커뮤니티 자본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본이라는 게 여기서 늘어나면 저기서 줄잖아요. 근데 농부 시장에서는 내가 한 거 너 가르쳐주고 내가 키운 거 네가 요리 만들고 그러면서 이게 이야기가 쌓이고 쌓여서 굉장히 매력적인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마르쉐에서의 거래는 커뮤니티 자본을 쌓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르쉐는 대화를 위한 디자인 했고요. 쓰레기 안 만들려고 처음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 쓰고 버릴 물건은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넣는 이유는 저희는 돈이 없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2년 전에 처음 만든 물건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장들이 인풋을 크게 하고 그리고 지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겔다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진정성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그냥 쓰던 물건 계속 쓰는 거. 저희는 만나는데요. 수공예가들도 만나고요. 특히 가장 이렇게 효과적으로 만나는 방법은 같이 밥상을 차리는 경험입니다. 농부와 요리사가 함께 밥상을 차리는 씨앗밥상의 경험이 저희를 가장 많이 성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마르쉐 12년 됐는데요. 13년이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13년인데 아까 저희 아무것도 안 했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네. 12년 현재의 고민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을까? 이게 현실적인 고민으로 왔다는 거예요. 2020년에 저희가 이제 엄청난 장마를 거치면서 농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재생 유기농업, 경운하지 않는 농업 이런 거 공부하기 시작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필드 트립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구농이라는 개념 만들고 우리 모두 각자 자기의 현장에서 지구농사를 지어보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뭔가 눈 씻고 찾아보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럼도 하고 네 이렇게 필드 트립 가서 상의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급격한 급격한 변화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르쉐 농부들 중에서 자연재배로 농사짓는 농부들이 야생동물 피해 제일 많이 보고요. 네. 네. 우리는 땅이 많지 않은 농부들이잖아요. 부동산 상승에 기대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내 몸으로 농사져야 되는데 40대 마르쉐 시작했던 분들이 이제 50대가 되고 50대 시작하신 분들이 60대가 돼가고 그런데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할 건가? 언제까지 이 굉장히 집약적인 노동력이 투하되어야 되는 마켓 가드닝 방식으로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구농부 프로젝트의 약간 내용으로 어떻게 먹거리 숲을 만들까? 우리가 아예 다년생 숲을 어떻게 조성할까? 이런 고민들 하고 있고요. 고민은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생태계를 정말 좋게 만들고 기후변화의 솔루션을 만드는 건데 이걸 다 농부들에게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소비자들을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처음에 한 2년 전에 저희가 월드 파머스 마켓에 우린 이런 작은 시장을 카페 안에서도 해라고 할 때 너네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인도어 시장을 하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요즘 세계적인 파머스 마켓 대세가 인도어 시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붕 있는 곳에서 시장을 열까? 또 사실 마르쉐도 햇밀장 같은 큰 시장, 여름 시장은 이렇게 큰 공간을 아주 비싼 비용을 들여서 빌려서 씁니다. 네. 근데 이 극심해지는 기후변화 시기대에 우리는 어디서 시장을 열 것인가에 대한 좀 진지한 모색이 필요하고 그런 맥락에서도 오목공원의 회랑은 되게 고마운 존재입니다. 지금 12년을 돌아보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저희의 고민, 그래서 저희는 먹거리 숲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고 있고 농부의 숲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걸 어떻게 협동적으로 소비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좀 더 미기후를 만들고 토양의 침식을 막고 농부가 조금 더 경제적인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한 공유지에 대한 건데요. 예전에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커먼즈임을 자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재밌었으니까요. 그게 재밌었으니까 여태까지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그 경험이 저희를 흥분하게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마르쉐 시장에 의존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점점 더 농부님들이 마르쉐에 맞춤해서 키우기 때문에 다른 경제활동보다는 마르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르쉐 시장에 와서 물건을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정작 저희가 마로니에 공원처럼 80팀, 100팀이 들어와서 함께 시장을 열 수 있는 큰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식이냐면 농부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은 가고 싶어도 빠져야 합니다. 이걸 각오하고 이게 출점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조정을 다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하고 저희가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걸 덜어내는 욕망을 조절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마르쉐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뭔가 누군가가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마르쉐 전체의 어떤 명성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우리는 비합법이잖아요. 예. 우리 법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행동 때문에 우리 마르쉐가 시장을 앞으로 못 열게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극도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정말 이 커먼즈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운영위원들이 줌으로 다 모여가지고 심야에 농부들이 막 저녁 8시, 9시에 모여가지고 2시간, 3시간을 줌으로 회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만의 우리다운 방식으로 대화하면서 풀어봅시다. 그럼 그 다음에 전체 회의를 또 소집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진한한 이야기들을 해가야 하는. 그러니까 커먼즈를 운영하는 비용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시간 비용, 기회 비용이 점점 커지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쟤는 그냥 하우스 다 들어갔대. 쟤는 왜 쟤는 자꾸 가? 출석부 돌리자. 이런 관리 비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걸 또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마르쉐 친구들, 시장 기획자들의 업무가 되고 그런 업무의 질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재밌고 신나고 재밌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이 규범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굉장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래서 저희 시장에 공유지의 딜레마 있다. 그래서 조금 제도적인 것들이 도와주면 좋겠다. 공원이라도 퍼블릭 스페이스를 합법적으로 열 수 있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그런 농가 직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규제 샌드박스 이런 데는 안 되나요? 네. 이런 거 좀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역동적인 마르쉐만의 그런 칼라들을 유지하면서 좀 다른 시도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점점 이렇게 방어적이고 보수적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재미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긴장감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복사하기 붙여넣기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마르쉐를 오면서 왜 너희는 투자를 안 받아? 너희는 왜 이거를 키우지 않아? 왜 이거를 전국화하지 않아? 이런 문제집이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복사하고 붙여넣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근데 저희는 복사하고 붙여넣을 수 없다. 가 저희들의 결론이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의 경험을 어느 하나의 조금 우리의 경험을 사례로 매뉴얼로 잘 정리해서 공유하는 일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농부시장 포럼을 이렇게 지역의 제주의 또 시장들과 함께 열고 이런 과정들을 또 함께 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들의 경험을 좀 나누는 일은 지금 당장 뭐 제대로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이 말인데요. 말이 씨앗이 된다입니다. 말이 씨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마르쉐는 말이 씨가 된 시장입니다. 우리들의 말이 씨가 되어서 시장이라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씨앗을 하면 이렇게 쌀섬이 쌓이고 밀섬이 쌓이고 막 이렇게 곡간에 곡식이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씨앗이 되어서 이게 돌아오실 거라고 막연한 상상을 했었는데요. 어쩌면 저희가 만든 씨앗은 민들레 홀씨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서 이런 시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마르쉐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두가 같이 서로 함께 이어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르쉐 친구들을 대표해서 이보은님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열띤 강의해 주신 세 분의 발표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 순서는 저희가